자, 3번부터 설명을 시작해볼게요. 자, 아까 2번에서 다룬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기단의 변질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스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를 지나갈 때랑 따뜻한 공기가 찬바다를 지나갈 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좌표형 구름이 생기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가 측문형 구름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 밑에랑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좌분형은 제가 특징이 어떤 거라고 했냐면 이 굉장히 높은 데까지 쭉 발달하는 구름이 이제 주로 저원형들의 특징, 보통 폭이 작고 위로 발달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소문자 B가 이 왼쪽 케이스에서 발달할 수 있는 구름의 형태고, 거꾸로 측문형은 뭐냐? 두께가 굉장히 얇아. 그런 애들이 측문형 구름인데 이 A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용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매칭을 시키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 지역에는 선물 B 모양의 구름이 발달하냐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이제 좌분형 구름이 발달하는 케이스, 즉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났고, 그다음 니은 A와 B 지역에서는 기단은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스물해지냐라고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바다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온난해지는 거는 아니네요. 둘 다. B 지역은 왜? 냉각이 되는 팔랭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틀렸고, 그 다음 D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강수 확률이 높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중3 때인가? 아, 그럴 텐데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있으려면 이게 구름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구름 안에서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얼음이 슉 녹아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였고, 어떤 거는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비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어쨌든 물방울이 잘 만들어지려면은 공기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 측은형 구름 같은 경우는 공기 구름이 얇기 때문에 위아래로 올라가는 흐름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비가 상대적으로 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강수 확률이 높은 건 이렇게 구름이 위아래로 두꺼운 좌분형 구름이 발달할 때 강수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디귿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바람이 불어 나가고, 그 다음에 등압선이 지금 적혀 있네요. 자, 우선은 지금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따로 있다라고 돼 있고, 전부 다 지금 1000헥토파스칼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우선은 지금 바람이 불어 나가잖아, 그렇지? 그럼 나간다는 건 뭐냐면 공기에 쌓여 있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고기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느 곳에서도 여기가 북방분진, 남방분진 안 알려줬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 방향으로 불어나가는지 봐야 돼. 지금 불어나가는 방향이 어디 방향이에요? 식기 방향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북방구 고기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 바람이 방향 상관없이 바람이 중심 쪽으로 들어가면 저기압이고 나가면 고기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불어 들어오네? 그래서 일단 얘는 저기압인 건 확실히 알아. 불어 들어오니까. 자, 근데 불어 들어오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북방구 저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는 불어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남반구에 있는 저기압이구나, 형성되는 저기압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게 되면은 가해 중심기압은 1004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 등압선 선 하나의 간격이 4헥토파스칼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4헥토파스칼, 여기가 1008헥토파스칼이니까 중심부는 1004보다 높은 되지. 그래서
기억났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얘는 바람이 불어 나가거나 불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어니 반구에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기역에서의 풍속은 니은에서의 풍속보다 빠르냐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등압선 하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 정도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공간 규모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이 선이 예를 들어 10km라고 하면 이런 길이가 여기서도 이 정도 선 길이가 10km라는 똑같은 스케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공간 안에 선의 밀도가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풍속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되게 더 촘촘할수록 풍속이 빠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쉽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나머지 설명 안 한 부분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간 변제까지 설명했고, 정체성 고기압 제가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자,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기압의 중심점이 거의 이동하지 않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아닌 케이스, 이동성 고기압인 거 딱 한 케이스 말씀드렸죠. 어떤 냐면은 양치간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 덩어리가 통째로 움직여가는 그런 애가 이제 이동성 고기압을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다루시는 학교도 있고 다루는 학교도 있는데 일단은 다루는 거로 가정하고 일단 제가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기압도 사실은 생성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게 주 원인이라고 했냐면은 고기압은 제가 이것 꼭 기억하랬어요. 생기는 이유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게 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압이라는 게 생긴다. 왜? 특정 지역에 공기가 자꾸 몰리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 공기가 몰리려면은 두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상공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 위쪽에서 공기가 계속 모여들어서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원래는 그냥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지역을 다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지역이 추워진 거야. 어디 있어? 이 지역이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공기 부피 자체가 줄기 때문에 위쪽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것과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높이인데 얘는 10도짜리고 얘는 100도짜리 공기 기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기의 양은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기체는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같은 이제 분자의 양이 있다고 더 커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은 놈이 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똑같은 공기압이 같이 추면은 공기 기둥이 쪼그라드니까 여기 공간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빈 공간이 생기면 이쪽에서 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공기가 몰리는 건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나 위쪽에서 공기가 몰려들면서 하강기류가 세게 발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공기 기둥이 밑에가 차가우니까 짜그라들면서 어느 곳에서든 공기가 이렇게 몰려드는 건 총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한랭 고기압이냐 아니면 온난 고기압이냐가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땅바닥이 차가워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고기압이 바로 한랭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키 큰 고기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키 작은 고기압 없었는데. 그리고 위쪽 대기에서 계속 공기가 몰려
달려들어서 하강기류가 세게 발달하는 이거를 바로 우리는 온난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란색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빨간색 잘 거예요? 파란색 그래? 오케이. 보여요? 자, 왜 이런 발령이 붙었느냐? 자, 보시면은 주변보다 고기압인 부분이 얘가 조금 더 높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세요. 자,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똑같은 높이의 선을 그었을 때, 요 차가운 공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변 부분보다 온도가 높은데 이게 딱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주변 부분보다 이렇게 고기압인 부분이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키 큰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로 어디서 생성이 되냐? 자, 저 한림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로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계단에서 만들어진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보이는지? 그래서 주로 대륙 내부에서 주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이 온난 고기압은 딱 만들어지는 곳이 정해져 있어. 어디냐면은 대기대순환에서 항상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주위도 고압대 이 30도 부분은 항상 온난 고기압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 이 대기대순환이 생각이 잘 안 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통합각을 야무지게 잘 배우셨다는 걸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열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구역마다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게 총 3구역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래서 이 두 개 수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간접순환도 만들어진다.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근데 30도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계속 공기가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하강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온난 고기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이 고기압이라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고기압을 배울 때 차가운 데서 잘 만들어져 라고 하는 거는 요 요인을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신 거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조금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등압선의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온난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위부터 계속 공기들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부 전부 다 여기가 주변부보다 기압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반해서 한림 고기압은 땅이 식으면서 공기가 쪼그라드는 부분 그 부분만 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선을 기준으로 약간 대칭적으로 이렇게 등압선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디? 자, 그럼 설명 안 드려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번, 6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그것도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럼 해설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은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다습하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해양성 기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해양성 기단 두 개 있었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오호츠크의 기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이 돼요. 자, 권장 두개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이랑 그다음에 양쯔강 기단.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서 형성되는 게 양쯔강 기단. 그다음에 높은 데서 형성되는 게 시베리아 기단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 A와 B의 발원지는 해상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다습하면 해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 겨울철 한파를 의미하는 건 C가 아니라 D라고 바꿔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는 이동성 고기압은 D에서 떨어져 나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여러분 아까 보시면은 요거 그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변질되는 게 제가 주로 확장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요 일기도에서 보시면은 요쪽에 있던 게 똑 하고 뛰어 떨어져서 나와서 특정 공기 덩어리만 건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오는 공기 덩어리니까 주변보다는 당연히 기압이 높은 채로 얘가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몇 번이었니? 그래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이동성 고기압은 저 양쯔강 기단이에요. 그거는 좀 잊으시면 안 되고.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느 계절의 일기도의 배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두 개만 판단하면 돼요. 첫 번째, 제가 기단은 고기압이랑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겨울철에는 주로 어떤 기단에 영향을 미쳐요? 시베리아 기단.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 쪽에는 이쪽이 주로 고기압을 띄고, 거꾸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태평양 쪽에서 고기압이 주로 발달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우가 겨울철에 그래서 해당이 되고, 이 경우가 여름철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기억하실 거, 겨울철은 이런 식으로 등압선의 경력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 그거에 반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등압선 강력이 상대적으로 널널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겨울철, 얘가 여름철에 기압까지 딱 맞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 아니라 정체성 고기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맞는데 요거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시베리아 기단의 대표적인 한랭 고기압이고요. 여기 있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온난 고기압 같은 경우를 주로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위쪽에서 공기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주로 중위도 고압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겁니다. 온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저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이제 개념 발언이고, 이건 뒷시간에 할 겁니다. 다시 워크북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5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이거 그 숙제니까 미리 풀고 계시면 숙제를 안 하겠죠? 미리 풀고 계세요.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남편 이런 게 있어서.
자, 16번부터 볼게요. 자, 16번은 이제 저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바다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부터 가위를 진행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Q였다가 이게 P로 바뀐다. 왜? 하부 기온이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단이 A에서 B로 이동함에 따라 기단의 하층고는 불안정해지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불안정해진다라는 말은 뭐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은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거꾸로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강 기류가 발달했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겁니다. 왜? 여기가 하층고가 가을 되면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그다음에 A에서 순정한 부분을 Q다. 왜? 건너가기 전에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폭설이 될 가능성은 A보다 B에서 크냐? 당연히 구름이 상승된 후인 B 점에서 폭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의 이제 기압 분포를 줬을 때 이게 온난 고기압인지 한랭 고기압인지를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계속 쭉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온난 고기압의 그림, 이게 가가 온난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특정 구역이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인 한랭 고기압이 나에 대한 그림이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이 온난 고기압에 속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정 부분이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부보다 기온이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고기압권은.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답이 기억니은 디귿은. 자, 그 다음에 19번은 저희 아까 교재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기억하고 계실 될 부분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난다고 방향은 상관없고, 두 번째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왜?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묶어서 기억할 거는 이 고기압이랑 저기압이랑 바람이 불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남반구랑 북반구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불어 나가는 게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요 A랑 그 다음에 D가 불어나가. 그래서 이 두 개는 고기압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불어나가는 방향이 두 개가 달라. 얘는 시계방향으로 불어나가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북반구 고기압인 거고, 그리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얘는 남반구 고기압인 겁니다. 남은 얘네 둘이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고,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오는 나가 북반구 저기압,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불어오는 다가 남반구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북반구에서 발달하는 애들, 그 다음에 다라는 남반구에서 발달하는 애들이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A와 D의 중심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저기압점이겠지. 근데 D는 고기압점이겠지. 그 다음에 얘도 고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다가 아니라 전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로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나와 라는 모두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근데 꺾여 들어오는 방향보다 판단했죠.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 다라가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디귿. 자, B의 중심부는 저기압이 위치하죠. 근데 저기압은 상승균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디귿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3번. 자, 이런 거 틀리면은 조금 섭섭한 겁니다. 기단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우선은 기온이 높은 것들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인데 습도가 낮은 애는 양평합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애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게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라가 오호츠크의 기단이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은 불안해지는 만큼 시베리아 기단 편지 계속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적도 기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북태평양 기단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밑에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고온 다습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황사는 주로 라기단이 발달할 때 나타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라가 아니고 가기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동성 보기압이 발달할 때 주로 잘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자, 2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기단을 이동하는 일단 그림이 가가 있고 그걸 겨울철이래. 자, 그러면은 겨울철에서 기단이 이동한다는 거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동한다라는 걸 문제를 채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발원지로부터 이 공기 이동이 가면서 온도랑 수증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수증기압이 변한다는 거는 바다로서부터 계속 이 수증기를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중 정면물이 가장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기역이 아니라 수증기압이 팍 튀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이 디귿 내지 디귿에서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 니은. 자, 아까 내가 불안정해지는 표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를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문보다 이 공기가 가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뜰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바다를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너 후에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만들어진 이 B에서 날릴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자, 숙제는 워크북에 있는 문제 당연히 다 풀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수톡 숙제도 있습니다. 3분짜리로는 안 내줄 거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문자로 한 번 더 보내드릴 거고